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신규 창업은 46만 2,991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43.9%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초 부동산업 창업이 44.3% 급증해 전체 상승을 이끌었고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으며 부동산업 창업은 3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늘어난 61만 4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 매매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는 공사가 보유 중인 필로티 형식 매입 임대주택의 내진 보강 작업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SH공사는 1단계로 필로티 건물 45개 동에 대한 내진 보강 설계 용역을 지난 26일 발주 공고했으며 본격적인 내진 보강 공사에 앞서 오는 9월 도봉구 소재 필로티 건축물 2개 동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시범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필로티 내진 공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서 이제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서 지난 1분기에 부동산 관련한 창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인 관련한 창업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부동산 관련업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께 도움 얻어보려고 해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의 전략도 잘 세워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방향성을 탐색하고요. 줄다리기 국면을 보여주는 부동산 시장 진단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드디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2달 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2달 전만 해도 1.25였죠. 1.25였던 거를 다시 0.5% 이제 B컷을 하면서 2단계를 뛰어넘었었죠. 그래서 지금 2달 전에 0.75%라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0%대 기준금리였는데 또 2달 만에 오늘 드디어 또 0.25%를 추가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0.5%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이것 또한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뭐 정말 우리가 말만 뭐 0% 했는데 이제 2단계만 더 내려가면 기준금리 자체가 정말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대 기준금리 그것도 아주 낮아진 이제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올 들어서 이미 정부가 뭐 한 3번, 4번 정도의 또 규제책들이라든지 대책들을 지금 나왔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동산 뭐 안정에 대한 이런 것들 방향하고 자, 이제 또 유동성이 또다시 그렇죠. 지금 추가 금리 인하가 또 된 데다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지금 빨리빨리 해서 올해 토지 보상이 얘기되고 나오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한 30조 정도의 자,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규제라는 부분하고 안 그래도 지금 5월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움직임이 있어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 시장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이 6월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그 하반기 쪽에 상승 시나리오가 정말 뭐 현실화될 거냐, 그 상승 자체도 그 상승폭 자체가 또 대대적인 어떤 상승을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들, 매수인들, 네, 정말 팔까 살까 살까 팔까 엄청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자, 지금은 그래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줄다리기 국면이다.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좀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인들하고 임차인들도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세금 없이도 이렇게 좀 임대를 조그맣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 자, 이제 뭐 다음 달이 되면 이제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되고, 지금 당장 이제 5월 30일부터 해서 이제 20일 때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처음 이제 논의가 될 게 지금 아마 주택임대차 신고제일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뭐 아파트 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뭐 신고 안 하고도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뭐 좀 2천만 원 이하 하면서 갑자기 뭐 사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됐던 게 단독 다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세 수입이 내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다 신고를 해버리면, 그렇죠, 고스란히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전월세 상한제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고제에다가 상한제에다가 청구권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없었던 임대인들이 그 이제 이전에 나 그럼 지금 뭐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올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또 급격한 또 뭐 전세가나 월세 이런 뭐 상승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임대인들 입장에서 보다는 이제는 뭐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절세가 또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그렇죠, 고려가 또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가장 유리한 것들은 신축, 그렇죠. 신축에 투자해 내가 취득세를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전용 면적 가능하면 40제곱미터 이하로 투자했을 때 또 혜택들이 많습니다. 또 공시가격 으로 따졌을 때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실거래가로 하자라면 뭐 한 4억 정도, 요 정도까지 투자를 했을 때 또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임대 소득의 최대 75%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절세 쪽으로 지금 많은 방향 탐색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뭐 수도권이든 주방광역시든 뭐 아직까지도 그렇죠. 뭐 정말 뭐 분양시장 열렸다 그러면 묻지마 청약,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당첨이 되면 로또다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규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 뭐 지금까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주택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입주를 굳이나 하지 않아도 전세를 먼저 놓은 다음에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런 전략들을 써왔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런 전략들을 지금 이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뭐 과밀억제권역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권역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제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까지, 뭐 지금까지 공공택지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간택지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번에 또 발표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광역시도 그렇고 거의 대도심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공공택지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자, 3년이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청약을 하고 나면 입주까지가 대체적으로 3년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3년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거의 전매를 못하게 하는. 자, 그렇다면 수도권, 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공택지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냥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실수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청약이 없는 부동산 쪽으로 탐색을 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니까 청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뭐 소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들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청약 필요 없는 그런 소형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상가 쪽이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러니까 또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청약만이 지금까지는 거의 뭐 로또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지금 서울 부동산 쪽 상황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우선 멈춤이라고 해놨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계속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0.01, 뭐 0.00, 뭐 몇 개 구에서는 약간 상승.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선 멈춤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냐. 더 올라갈 거냐. 지금 딱 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강남 재건축 급매물은 자, 내가 받아줬다. 왜? 지금 아니면 또 강남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자, 급매물 내가 받아줬지만 추경 매수 지금 당장 그렇죠. 뭐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전용 82제곱미터가 19억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억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1억, 22억까지 가니까 야, 이거 정말 추경 매수 나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그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양도세, 절세.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매는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고 싶었던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의 절세 매물이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는 6월 30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한번 나오지 않겠냐? 뭐 좀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또 매도인들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지금 도곡의 지금 타워팰리스라든지 도곡 렉슬 이미 지금 신고가들이 그러니까 전 고점보다 지금 최고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압구정 지금 그 신현대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대치 음마라든지 이런 강남 쪽에서 지금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야, 지금 강남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아, 그렇다면 그것이 또 옆으로 또 전파가 되겠네?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매수 쪽하고 급매를 더 기다리고 있는 매수,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매도자들 계속 지금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유동성 효과 규제. 자, 오늘 또 추가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 쪽에 지금 확실히 무게가 더 실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달이 아니면 한 7월까지는 무조건 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빨리 된 거죠. 더더구나 지금 한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금리 인하, 지금 유동성 공급, 지금 두 개의 카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정부가
3차 추경 이제 국회가 열리면 그렇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3차 추경 재원 확보를 하려면 대규모 지금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시중에서 다 못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30조 규모의 토지 보상금 지금 뭐 패스트트랙 올려서 지금 3개 신도시 그렇죠. 지금 부천 대장지구까지 해서 5월 26일 날 지구 지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신도시와 지금 과천의 미니 신도시까지 하면 6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공급 부족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면서 하반기 갈수록 그렇죠. 가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4만 세대 올해가 되는데 내년이 2만 3천. 그 또 다음 해가 13,000까지 뚝뚝 지금 입주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문제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방향성 탐색 국면에서 자, 수익과 차익보다는 이제는 그렇죠. 임대인들 절세 반드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내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먼저 놓고 하는 거 지금 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 잔금을 할지 계획 세우시고 꼼꼼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은 이거예요.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희소성, 유동성과 희소성이 갖고 있는 그 임팩트, 파괴력,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지방의 청약시장에도 제재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 그리고 토지 보상금,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지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지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겠죠. 자, 대표님께서 딱 한 지역 골라주신 것 같아요. 살짝 공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은 마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뭐 마곡 뜨거울 뿐만 아니라요. 뭐 이번에 이제 그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들, 대규모 일자리들이 있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바로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인데요. 5호선 발산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보시죠. 약 3억 1,4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미 여러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게 될 마곡 근처에서 오늘 집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이 아파트 위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랑 마곡 쪽에 기대되는 소식도 만나볼까요? 자, 우리가 그 마곡지구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곡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야, 여기가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야? 한국의 실리콘밸리야?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잘 정말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을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곡지구는 꼭 한번 임장을 가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한국판 실리콘밸리 정말 R&D 지금 서울 안에서 많은 연구 개발 그것도 전부 다 4차 산업 쪽이죠. 이런 쪽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R&D의 심장 바로 마곡이 되겠습니다. 정말 마곡의 미래 가치, 마곡의 부동산 가치, 마곡의 투자 가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가 지금 마곡 쪽은 자, 판교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곡 R&D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LG 사이언스파크 가장 크잖아요. 뭐 거의 22,000명이 들어와 있을 정도니까요. 뭐 LG의 모든 LG 화학, 뭐 LG 산전, 뭐 우리가 LG U+, LG 붙은 쪽은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여기에다 뭐 코롱, 넥센, 뭐 이랜드 웬만한 그렇죠. 대기업들 롯데까지. 자, 그래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2022년까지 이제 더 2년 동안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50개 기업이 입주를 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마곡은 정말 핵심적인 게 아직 스타트가 안 됐는데요. 자, 이게 이제 곧 지금 스타트가 됩니다. 그것이 2021년 착공인데요. 자, 월드컵 경기장의 거의 9배 규모. 지금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보다도 훨씬 더 큰데요. 삼성동 코엑스가 약 한 45만 제곱미터 되는데 지금 여기 연면적이 지금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5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것이 지금 또 들어오는 마곡 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마곡은 정말 어마어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해놓은 곳이 딱 지금 마곡 지구는 이렇게 딱 그냥 네모난 그냥 스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처럼. 자, 그래서 양천 향교역, 마곡 나루역, 마곡역, 발산역 이렇게 4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 9호선하고 그렇죠. 공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5호선 이렇게 지금 안에 지하철도 지금 많이 들어 있게 돼 있는 뭐 지금 GTX 뭐 디노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또 마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자, 일단 LG 사이언스파크, LG의 모든 연구 인력들이 다 들어가 22,000명이 들어가 정말 실제 가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코롱, S-오일, 이랜드, 또 오스템, 뭐 넥센, 롯데중앙연구소라든지 이미 2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개원을 해서 거의 1000병상 넘게 또 큰 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미 백화점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더더구나 여기 지금 마이스 특별계획구요. 그러니까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롯데 컨소시엄에서 뭐 지금 땅값만 거의 그렇죠. 뭐 거의 한 1조 정도. 지금 거의 3조가 넘는 그 큰 사업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 9배 정도의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또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뭐 그 이마트 계열의 이런 어떤 신세계 계열도 또 지금 또 대형 유통들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뭐 서울식물원까지 그렇죠. 야, 정말 마곡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자리예요. 자, 여기 공원, 대규모 공원이 있죠. 역들, 지하철들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안쪽은 다 연구단지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뭐 집들이 못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동네를 보고 우리가 강서구 등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곡에 지금 가장 가깝게 주거지로 있는 곳이 바로 등촌동이 되겠습니다. 등촌 3동이죠. 자, 지금 이쪽에 NC백화점, 이쪽이 가장 번화하죠. 바로 여기에 입지를 해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뭐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구나 CJ 제1제당 부지에도 어마어마한 또 개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마곡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죠. 바로 내년에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까지 중심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일자리를 받아볼 수 있는 바로 옆쪽에 아파트를 찾으셨다고 해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150개 기업 16만 5천 명 그렇죠. 고소득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주변부에서 이제는 그렇죠. 고급 주거지 뭐 당연히 지금 2014년에 4억 분양했던 게 지금 11억, 12억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총 206세대가 되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것도 모두 3베이로 되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그래서 마곡에 있는 1, 2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의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기도 딱 적합해 보이는데요. 투룸 아파트, 그럼 마곡 바로 근처에서 만나본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1, 2인 가구들 다 11억, 12억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소형 아파트 관심 가져볼 만한데요. 자, 3억 1,400에서 3억 1,800, 3억 아주 초반대죠. 자, 전세가 2억 8,500에서 2억 9천 정도 되니까 지금 마곡 바로 옆에 그렇죠. 지금 발산역에서 도보 거의 뭐 5분 안쪽 거의 4분, 3분이 조금 더 걸리는 바로 그 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거의 뭐 95에서 100만 원까지 높게 그래서 시세 차익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월세 소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마곡의 일자리의 수요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아파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8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서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함께 할 거예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저희 두 지역 가볼 거잖아요. 그 지역 가져신 이유를 좀 간단하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많은 투자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부동산을 쪽을 다시 염두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의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바로 부동산 투자의 1순위라 할 수 있던 바로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 쪽에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관심 가지실 만한 지역 첫 번째 우선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가치 대비해가지고 좀 저평가 지역으로 꼽아주시는 대표적인 지역인 것 같거든요. 영등포구에서 저희 만나보는 영등포동 입지 우선 어떨까요? 네,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을 뽑는다면 그중에 바로 영등포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대 인구 비율을 보시면 1, 2인 가구 수가 약 80%에 육박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인 가구 수가 증가로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공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곳은 여의도를 도보 10분 안에 갈 수 있고 또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지역인 영등포 7가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조금 더 이동하시면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1호선과 5호선 같이 있는 신길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을 보시면 5호선을 이용하여 을지로나 강화문, 공덕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나 신도림 가사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임대가가 저렴하고 또 주변 업무지로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현재 차량을 이용 시에도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안 DMC나 용산 업무지구 또 서쪽으로 마거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영등포는 앞으로 핵심 주거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타임스퀘어란 신세계 백화점, 또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서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도공원과 한강, 또 영등포공원이 있어 녹지환경과 여가 생활시설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모든 면에서 1인 가구의 완벽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인 가구에게 완벽한 입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는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있고 수많은 업무 단지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로 보여요. 자, 아까 소개 때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를 최근에 좀 보여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좀 오래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영등포는 지금 많이들 많은 전문가들에게 소개도 되었던 지역인데요. 일단 개발 호재로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죠. 따라서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하여 노후화되었던 영등포가 신도심으로 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호재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들을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개 층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26구역은 구역이 해제된 후 가로주택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된 후에 도시재생 사업인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생겨나고 있고 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몰리고 있어서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손꼽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따라서 정부에서 제물포길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물포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수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차량도로를 지화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며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2단계가 연장이 되면 공덕이랑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업무지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GTX 비노선이 영등포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광역교통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춘성 구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영등포는 다양한 개발들로 인하여 시는 주거지역으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의도가 개발을 함으로써 영등포의 주거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여의도의 개발도 주시해 볼 만합니다. 일단 여의도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올해 완공이 되는 파크인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곧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MBC의 S사옥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업무와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결합된 복합시설로 이뤄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는 시는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 호재로는 여의도로 진입하는 영등포 로터리 철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은 마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영등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등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 중에는 영등포 로터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지역의 단절과 도시 미관이 저해가 되었었는데요. 따라서 영등포 로터리를 철거하여 공원과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에 있어서 이 지역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이유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여의도의 개발 수혜도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에다가 신안산선의 GTX-B 호재까지 정말 대표적인 개발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지금 한번 집중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져주신 유형이, 좀 찾으시는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이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 시세는 일단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활용 시 전세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예상됩니다. 월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수입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과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설릉역 근처에서 투룸부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제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 지역 선호하시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설릉역 쪽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전 국민이 부동산 하면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부동산 투자하면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는데요. 그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가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서울시가 무려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였는데 그중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가 무려 25%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높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게 오른 이유는 강남발 대형 호재들이 있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의 공급의 희소성과 또 수많은 수요층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 2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아진 세대수만큼 인기 있는 지역에 관심이 몰리고 부동산 관심이 몰리고 투자하시는 성향도 많이 몰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부동산 투자의 1순위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입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소개해드린 곳은 성능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리겠는데요. 성능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호선은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 되겠고 서울 전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고 또 분당선은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역 인근에는 6호선을 제외하고 모든 노선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빠르고 쉽게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곳이라서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 바로 오른쪽에는 삼성역이 위치해 있는데 삼성역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광역철도망인 GTX의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수혜를 역삼동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역삼동은 역시 대형 업무지구가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대 업무지구라 할 수 있는 강남 업무지구로부터 테헤란로를 이어 삼성역 업무단지까지 이렇게 이 길에 많은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테헤란로에는 GS그룹과 한국은행,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질비해 있는 지역이라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를 선호하고 있고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남이란 곳은 일단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인구의 집중화, 또 교통의 편리,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매우 좋은 학군까지 겸비한 곳이라서 입지적인 장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 안에서도 공시지가 상승률 1위. 이게 분명히 공식적인 지표로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만큼의 수요, 그리고 그만큼의 개발 호재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함께하는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어떤 호재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강남이라는 지역은 현재 지금 대중교통이 매우 잘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호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삼동 옆에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광역철도망인 GTX A노선과 C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광역철도망은 주요 업무지역과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라 많은 인구의 유입에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위례신산선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송파구 아래쪽으로 이동하기에는 교통망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들어오면 가락시장이나 위례신도시 등 동남권 쪽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이 부분이 매우 큰 호재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 역삼동 왼쪽으로는 강남역이 위치해 있는데 강남역에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장할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22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로 용산역까지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산과 강남이 연결이 되면 강남권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헤란로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테헤란로에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이 된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기존 건물들을 연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따라서 이 지역의 업무시설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직장인 수도 늘어나며 이 지역의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호재인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입니다. 삼성동의 코엑스부터 잠시종합 운동장 일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차 GBC센터,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 하나인 현대차 GBC센터,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되겠는데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최대 105층으로 국내에선 가장 높은 건물로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무려 265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약 122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용 창출들로 인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 수혜 지역으로 역삼동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규모로 잠실운동장에는 30배나 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광역철도망이 GTX, 미래신안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망이 들어와서 하루 이용객이 60만 명 이상이 예상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코엑스와 현대차 GBC 센터를 연계하여 상업, 여행,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호재들로 인하여 더욱더 개발이 되는 강남이 되겠고 그에 따른 더 많아진 고용창출과 또 편해지는 대중교통망으로 주거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소식이죠. 현대차 GBC 정말 높게 지어지면은 이 호재, 일자리의 수혜도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나가보시면 테헤란로 가보셨잖아요. 정말 높은 건물과 대기업들이 즐비한 곳에서 저희가 투룸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해요.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의 성능역 도보 4분 거리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시세는 매매가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예상이 되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나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대출 이용 가능액이 2억 2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여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보증금액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월수입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류지만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